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는 인도와 중국에서 시작하여 수세기에 걸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차는 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차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마시고 있으며 특히 녹차는 많은 건강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차 종류는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녹차, 홍차, 우롱차가 있습니다. 홍차의 경우에는 녹차보다 카페인의 함량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3. 녹차는 발효된 잎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폴리페놀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녹차 성분인 카테킨,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나 양파의 케라세틴 등이 있습니다. 과일에 함유한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4. 녹차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으며 활성산소 원인으로 인한 질병들을 방지하거나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전통적인 중국과 인도 의학에서 실무자들은 녹차를 자극제나 이뇨제 그리고 수렴제로 사용했습니다. 수렴제는 피부나 점막의 국소에 작용하여 단백질을 응고시켜 염증을 제거하고 피막을 만들어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하거나 설사를 저지하는 약효가 있는 약재를 말합니다. 6. 또한 녹차는 심장 건강을 개선할 목적으로도 이용했습니다. 7. 녹차의 다른 전통적인 용도는 체온과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개선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녹차는 사람, 동물, 연구용 실험실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병들의 개선과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차와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녹차와 동맥경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에 혈전 등이 생기거나 기타의 이유로 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입니다. 관련 연구 내용입니다. 1. 인구 기반 연구들에서는 녹차의 항산화제 성분이 동맥경화증, 특히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거나 다른 식사를 하는 사람들 집단을 비교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2. 연구자들은 녹차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심장질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홍차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들은 하루에 3컵 정도의 녹차를 마시는 것은 심장마비 속도를 11%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차 회사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녹차가 심장마비 위험을 줄여줄 거라는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식품의약국 거절 이유는 지지하거나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녹차와 고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녹차에 대한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녹차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구 기반으로 하였으며 녹차를 마시는 남성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 남성보다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낮았습니다. 2.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하고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3. 다른 소규모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남성이 녹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혈중 LDL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일부 연구는 경구로 녹차에 테아플라빈이 풍부한 녹차 추출물을 일일 375mg을 복용하면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산화방지제 역할은 최대 24주 복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에서 추출한 테아플라빈을 고콜레스테롤 혈중을 가진 성인에게 낮은 포화지방 식이와 함께 병행해서 투여하면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테아플라빈을 정상 세포와 결장암 세포에 투입한 결과에서도 정상 세포는 성장을 계속하고 결장암 세포의 자연사 현상인 세포 소멸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COX2 유전자를 억제해 결장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녹차와 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여러 인구 기반 연구들에서 녹차와 홍차는 모두 암에 대항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규칙적으로 녹차를 소비하는 일본은 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초기 임상 연구에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폴리페놀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차와 여러 가지 암에 관한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차와 방광암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방광암과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방광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홍차와 가루 녹차를 마시는 여성들에게서 방광암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같은 그룹 후속 연구에서도 방광암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녹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마시지 않는 방광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5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이요법으로 차를 추가하여 차를 마시고자 할 때는 마시기 이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녹차와 유방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동물과 시험관 연구에서 녹차 성분인 폴리페놀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여러 단계에 있는 유방암 환자 4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은 많은 녹차를 마시는 여성이 암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특히 유방암 초기 단계이고 폐경 전 여성인 경우였습니다. 3. 초기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유방암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매일 적어도 5잔의 녹차를 마셨으며 이들 여성은 유방암 치료 후 암이 재발될 우려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유방암 말기는 녹차를 마신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반면에 녹차와 유방암 예방에 관한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녹차나 다른 형태의 차를 마시는 것은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나이 샘플을 제외했을 때 하루에 3컵 내지 그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는 차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방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와 난소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은 적어도 녹차를 하루에 한 잔이라도 마시는 여성이 녹차를 마시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구 내용은 많은 차를 마시는 것이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입니다. 녹차와 대장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녹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충돌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연구들은 차를 마시는 일이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연구들은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 연구에서는 녹차를 일일 5잔 내지 그 이상을 마시는 것은 녹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보호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규칙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여성의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직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 녹차를 추천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차와 식도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실험실 동물 연구에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식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들에게 녹차를 제공한 결과 식도암 발병 소지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반면에 다른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녹차가 식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충돌 결과를 고려할 때 과학자들은 식도암 예방을 위해 녹차를 추천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차와 폐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실험실 시험관에서 인간 폐암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몇몇 임상 연구들은 녹차와 폐암 사이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실 연구와 임상 연구는 상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녹차와 비슷한 일본 오키나와 차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특히 여성들에게서 폐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녹차와 홍차가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녹차와 폐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차와 전립선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실험실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이 전립선암 세포를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전립선암은 녹차에 소비하는 양과 기간, 그리고 빈도에 따라 증가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녹차와 홍차 추출물 모두 화학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녹차와 피부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녹차의 주요 폴리페놀 성분 가운데 하나는 EGCG, 즉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2. 이 EGCG는 차에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녹차의 폴리페놀인 EGCG 성분이 항염증과 항암 특성이 있어서 피부 종양의 발생과 성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녹차와 위암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실험실 연구들은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 녹차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대한 2개 연구에서는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녹차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과 위험증으로 병을 얻을 가능성이 50% 정도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남녀,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녹차와 위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녹차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녹차와 염증성 장질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녹차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녹차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게 증명이 된다면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녹차와 당뇨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녹차는 전통적으로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2. 동물 연구에서 녹차는 일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발병되었을 때는 진행을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일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인체에서 당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슐린 분비가 조금 만들어지거나 전혀 만들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녹차는 체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매일 녹차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이 경계선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당뇨의 진단 및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생화학적 검사를 말합니다. 녹차와 간질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인구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하루에 10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간 문제 발생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녹차는 알코올과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손상당한 간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2.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에서도 녹차는 간 종양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여러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녹차의 화학 물질인 카테킨이 바이러스 감염과 간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들 연구는 카테킨을 매우 높은 용량을 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녹차의 카테킨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같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 녹차 10잔은 높은 수치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4. 녹차는 간이 일부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녹차 복용이 간에서 약물이 분해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일부 약물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6번째, 녹차와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임상 연구들은 녹차 추출물이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연구에서는 녹차와 카페인의 조합이 과체중이면서 중간 정도 비만한 사람들의 체중 감량과 유지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7번째, 녹차와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가 원래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마구 증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녹차 추출물 1일 200mg을 단독으로 복용하거나 연고와 함께 8에서 12주 동안 녹차 추출물과 함께 복용하면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8번째, 녹차와 파킨슨 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매일 녹차 한 잔에서 넉 잔을 마시는 것이 파킨슨 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호해주고 예방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매일 총 카페인 421에서 2716mg, 녹차 5에서 33컵 소비는 파킨슨병 발병의 위험을 가장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일 124에서 208mg, 녹차 약 1컵에서 3컵 소비는 위험을 덜 낮춰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일일 녹차 1컵에서 4컵 정도의 소비만으로도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번째, 녹차의 다른 용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 연구들은 녹차를 마시는 것은 충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차가 염증을 감소시키고 연골 분해를 느리게 하여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녹차는 감기와 독감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차 속 성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자들은 질병 예방의 효용성은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약간 쓴맛을 제공하지만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보다 더 큽니다. 3. 녹차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킨, 갈로카타킨, 에피카타킨, 에피갈로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그리고 잘 알려진 에피갈로카타킨 갈레이트 등 6가지 기본적인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갈로카타킨 갈레이트는 녹차의 폴리페놀 화합물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고 가장 활성이 좋습니다. 4. 녹차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인, 그리고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로 사용되는 테오브로민, 기관지 확장제로 이용되는 테오필린 같은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란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로 강력한 생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녹차는 자극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5. 녹차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 화합물인 L테아닌은 신경계에 미치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녹차 한 컵에는 폴리페놀, 즉 항산화제가 50에서 10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는 제품들 가운데는 카페인이 제거되고 폴리페놀이 농축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차의 복용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화의 경우, 녹차는 소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화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일일 녹차를 2컵에서 3컵 정도를 권합니다. 이 정도 양은 대개 총 폴리페놀 성분이 200에서 320mg 들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녹차 추출물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에서 750mg을 권합니다. 녹차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녹차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보르테조밉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녹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천식에 대한 몇 가지 약물은 심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너무 많은 자극의 원인이 되어 심장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신장 문제, 간 문제, 위궤양, 심리적 장애, 특히 불안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녹차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임신한 여성이나 모유 수유 여성도 녹차를 피해야 합니다. 5. 빈혈, 당뇨병, 녹내장,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녹차를 마시거나 추출물을 복용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6. 오랜 기간 동안 카페인이 포함된 녹차를 다량으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과민성,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카페인의 과다 복용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식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만약 차를 많이 마시고 구토나 복부 경련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녹차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녹차와 아데노신과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녹차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심장박동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인 아데노신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차와 베타락탐 약물과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녹차는 치료 시 박테리아 내성이 덜 생기도록 하는 항생제인 베타락탐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녹차와 벤조디아제핀 약물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녹차 속의 카페인 성분은 일반적으로 불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의 진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조디아제핀 약물들입니다. 1. 다이아제팜이 있습니다. 다이아제팜은 정신안정제나 골격근 이완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발리움이 있습니다. 2. 로라제팜이 있습니다. 로라제팜은 진정작용, 항불안, 긴장감 완화, 근육 긴장 완화, 항경련 등의 작용에 사용하는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아티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녹차와 베타 차단제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혈액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혈압약입니다. 프로프라노롤은 교감신경 베타 수용체에 결합하여 베타 작용을 저해하는 최초의 베타 차단제이고, 메토프로롤은 보통 혈압약으로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녹차 성분인 카페인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프라노롤과 메토프로롤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녹차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약물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1.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트롬빈의 농도를 감소시켜 항응고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녹차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녹차는 비타민 K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 K는 와파린 약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차 속 다른 화합물은 혈액 응고를 느리게 하고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는 증가시켜줍니다. 2. 녹차와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물질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녹차와 화학요법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1. 녹차와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전이든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에스트로겐 약물인 타목시펜 같은 화학요법 약물은 실험실 연구에서 이들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과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반면에 녹차와 홍차 추출물은 화학요법 약물에 덜 민감하여 전립선암 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은 홍차나 녹차 추출물을 마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녹차와 클로자핀 약물과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클로자핀은 조현증의 치료에 이용되는 비정형적 항정심병 제제입니다. 녹차를 마신 후 40분 이내에
클로자핀을 복용한 경우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녹차와 에페드린 약물과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에페드린은 기관지 천식 치료제입니다. 녹차와 에페드린을 같이 복용하면 불안, 떨림, 불면증,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녹차와 리튬과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녹차는 양극성 장애, 다른 말로 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튬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번째, 녹차와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약물과의 상호작용 내용입니다. 녹차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면은 심각한 혈압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약물들입니다. 1. 이소카복사지드는 항우울제이며 상품으로는 마플런이 있습니다. 2. 무클로베마이드는 다른 항우울제에 비해 비정형 우울증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품으로는 메네릭스가 있습니다. 3. 페넬진은 광장공포증과 사회공포증에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하며 상품명으로는 나르딜이 있습니다. 4. 트라닐시프로민은 다른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약물로 사용하며 상품으로는 파네이트가 있습니다. 11번째, 녹차와 피임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피임약은 몸에 있는 카페인을 최대한 빨리 분해해서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피임약과 녹차를 함께 먹으면은 초조, 두통, 빠른 심장 박동, 그리고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2번째, 녹차와 골다공증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녹차를 마시면은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일일 300mg 이하, 즉 녹차의 양은 2컵에서 3컵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여 카페인으로 인해서 손실된 칼슘 손실을 만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녹차의 성분인 카페인이 마그네슘도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따라서 마그네슘도 칼슘과 함께 보충해줘야 합니다. 13번째, 녹차와 퀴놀론계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유의할 점은 녹차는 퀴놀론계 항생제 약물 효과를 더 극대화해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퀴놀론계 항생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시프로플록사신이 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은 호흡기 감염, 귀나 코, 목구멍 감염, 폐혈증 등의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시프로가 있습니다. 2. 이녹사신이 있습니다. 이녹사신은 포도구균, 화농연쇄구균, 용혈연쇄구균, 장구균, 임균, 대장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페네트렉스가 있습니다. 보통 통증 완화 크림으로 사용됩니다. 3. 스파루플로사신이 있습니다. 스파루플로사신은 2세대 항생제로 살균력이 증가하였고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줄어든 약으로 상품으로는 자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차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